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남들보다 적게 일하고 대충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침 일찍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야근에 주말 알바까지 뛰면서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그런데 왜 통장 잔고는 제자리일까요? 왜 영끌에서 산 집값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식은 오르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뛰었지만 룰을 모른 채 경기장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중력처럼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 원리입니다. 이 힘을 무시하고 노력하는 건 마치 중력을 무시하고 맨몸으로 하늘을 날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감정과 도덕심은 잠시 내려놓고 차가운 머리로 이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90세가 넘은 노석학 토마스 소엘의 베이직 이코노믹스입니다. 토마스 소엘은 말합니다. 경제학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선택의 학문이라고요. 그는 수식이나 그래프 하나 없이 오직 논리와 실제 역사적 사례만으로 경제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의 이 석학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부와 가난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제학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희소성입니다. 여러분이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은 무한합니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 최고급 슈퍼카, 해외여행.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죠.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자 경제의 출발점입니다. 모두가 풍족하게 가질 수는 없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원이 희소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엘은 이를 대체 용도가 있는 희소한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친구와 술을 마시는 데 쓴 5만 원은 미래의 종잣돈이 될 수도 있었고 자기계발서 3권을 살 돈일 수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이 기회비용을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족한 자원을 누가 가질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주먹 센 사람? 아니면 정부가 정해준 사람? 자본주의는 여기서 가격이라는 놀라운 발명품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격을 그저 비싸다, 싸다로만 느낍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가격은 신호등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가격은 수백, 수천만 명의 욕망과 상황이 압축된 정보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추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은 욕을 하죠.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강력한 신호입니다. 농부들에게는 돈이 되니 더 많이 심어라라는 신호고 소비자에게는 귀하니 아껴 써라라는 신호죠. 이 신호 덕분에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배추 공급은 늘어나고 소비는 줄어들어 결국 가격은 다시 안정을 찾습니다. 이 흐름을 읽는 자가 돈을 법니다. 이걸 한국 부동산에 대입해 볼까요? 서울 집값이 비싼 건 투기꾼 때문일까요? 토마스 소엘의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그곳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은 넘치는데 공급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그저 그 사실을 알려주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메신저가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메신저를 처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은 더 끔찍해집니다. 여기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덕적 잣대와 선한 의도입니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해봅시다. 집주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못 올리게 막는 겁니다. 의도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소웰은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주택 공급 부족과 슬럼화를 가져왔다고 증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인센티브, 즉 보상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못 받게 하면 집주인은 집을 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 집을 지을 건설사도 사라집니다. 결국 임대주택은 낡고 부족해지며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뒷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선한 의도가 지옥을 만든 것입니다. 경제는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자에 대한 편견도 깨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업의 이윤을 탐욕의 결과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이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증명서라고요. 반대로 손실은 자원을 낭비했으니 멈추라는 경고장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들어 100만 원에 파는 기업이 있다면 그건 소비자가 그 스마트폰의 가치를 부품 원가보다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의 돈을 뺏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적다면 냉정하게 말해 내가 창출하는 가치나 대체 불가능성이 낮다는 시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억울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몸값을 올릴 기술을 익히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제적 사고의 핵심은 2차 효과를 보는 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1차 효과만 봅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당장은 월급이 늘어 좋아 보이죠. 이게 1차 효과입니다. 하지만 2차 효과는 무엇일까요? 사장님은 키오스크를 들이고 알바를 자릅니다.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부자들은 당장의 달콤함 뒤에 올 쓴맛을 미리 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착각합니다. 누군가 부자가 되면 누군가는 가난해진다고 믿죠. 하지만 거래는 양쪽 모두 이득이 될 때만 성사됩니다. 제가 빵집에서 5,000원을 내고 빵을 샀다면 저는 5,000원보다 빵을 더 원했고 제빵사는 빵보다 5,000원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이득을 본 겁니다. 부는 나눌수록 줄어드는 파이가 아니라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파이입니다. 토마스 소웰은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의 차이도 설명합니다. 자원이 많다고 부자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이나 스위스를 보세요. 자원은 거의 없지만 부강합니다. 반면 자원이 넘쳐도 가난한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차이는 바로 경제 시스템과 재산권 보호입니다. 열심히 일한 내 재산을 누가 뺏어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결국 부의 본질은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돈은 교환의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부는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화폐라는 종이 조각에 집착하지 말고 실물 자산과 생산 수단을 소유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현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되지만 가치를 생산하는 기업과 부동산은 살아남습니다. 소웰은 말합니다. 시장 경제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어떤 시스템보다 낫다. 시장은 신분이나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만 봅니다. 오히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규제가 기득권을 보호하고 진입장벽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백 없고 돈 없는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냉정하지만 공정한 시장뿐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똑똑한 리더는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관료라도 수천만 명의 개별적인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하는 경제는 필패합니다. 반면 시장 경제는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수많은 개인들의 지식이 가격을 통해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이것이 시장이 그 어떤 계획보다 효율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세상 탓, 정부 탓, 금수저 탓만 하며 피해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제라는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이 흐름에 올라타 플레이어가 되시겠습니까? 베이직 이코노믹스는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그리고 희소한 당신의 시간과 자원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배치하라. 경제학은 차가운 학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을 지키는 가장 뜨거운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뉴스에 나오는 가격 변동을 보며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감정 대신 논리로 세상을 보는 순간 부의 기회는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